자, 우리 177페이지 보면, 어제 캐피탈 버지팅 하면서 6가지 모델이 있다고 그랬어요. 77페이지. 그 77페이지 모델의 개요가 그 박스가 굉장히 함축한 거거든요. 이거를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러프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구구다 남기하듯이. 자, 그러면 거기 6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ARR 해갖고 Accounting Rate of Return 해갖고 회계적 이익률법이에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손익을 갖고 그대로 이익을 계산해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77페이지요. 그럼 거기 보면 개념해 보세요. 공식이에요. 투자액분의 넷인컴 해갖고 수익률을 가지고 목표 수익률과 비교해서 이걸 갖다가 리젝트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 자료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기존의 자료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않아요. 기존의 BSIS를 가지고. 투자액은 어디서 나올까요? 투자액은 BS에서 나오고 넷인컴 어디서 나올까요?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항상 제가 비율을 분석할 때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분모하고 분자의 매칭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넷인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나오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겠지. 근데 투자액은 12월 30일이겠지. 그럼 매칭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전기말 있으면 전기말과 단기말 해서 두 개를 나눠줘서 평균을 내서 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캐시프로를 이용하느냐? 캐시프로를 이용하지 않죠. 넷인컴이니까. 그 다음에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하지 않죠. 회계상 이익에서는. 그 다음에 전체 기간의 수익은 고려해요. 프로젝트가 10년이면 10년간의 이익을 다 고려한다고. 거기서 X라고 표시한 것이 단점이에요. 위크 포인트예요. 그러면 회계적 이익률법은 캐시프로를 사용하지 않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주 크나큰 단점이에요. 그 X표가 잘 보세요. 어떤 것이 X표가 있는지. 그걸 갖다 가끔 물어봐요. 자, 두 번째 보면 PB인데 PB가 뭐의 약자냐면 페이백이에요. 페이백. 페이백은 뭐다?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이라고 해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이거는 캐시프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넷인컴에서 감가상각을 해갖고 캐시프로를 고려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적 이익률보다 좀 더 개선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는 전체 기간의 수익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니까 회수된 이후에 돈이 얼마나 남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큰 단점이에요. X표가 있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페이백의 단점 중에 하나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안 했으니까 이걸 잠깐 개선시켜보자 해서 등장한 것이 디스카운티드. 이 디스카운티드라는 건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했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했으니까 X표가 뭐를 바뀌었을까요? 0. 그래서 그 X표와 0을, 그 페이백의 X표와 DPB의 0을 갖다가 형광펜 칠해놨어요. 그거 두 개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약간 개선된 거예요. 디스카운티드 페이백이. 그 대신에 여전히 회수한 이후의 현금 흐름은 무시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전체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약간 설명이 와닿지 않는 것은 잠깐 덮어두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약간 궁금증만 갖고. 자, 그 다음에 MPB예요. MPB가 결론부터 말씀하면 77페이지요. MPB가 평가 방법의 왕자예요. 모든 것이 서로 PB 방법은 A가 좋고 만약에 넷 프레젠트 밸류는 B 프로젝트가 선택된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무조건 서로 결론이 상충될 때는 MPB 방법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PB가 평가의 왕자예요. 달리 얘기하면 기업의 부의 극대화가 우리의 재무관리 목표인데 기업의 부의 극대화에 가장 합치되는 평가 방법은 어떤 거냐? 그럼 뭐다?
MPV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났습니까? MPV인데 요 N이 넷이거든요. 항상 어떤 재무관리에서나 어디에서나 영어에 넷이 쓴다면 이건 차감이에요. 그러니까 MPV는 뭐다? 이건 차감이에요. 이게 넷이란 뜻이에요. 넷. 넷인데 프레젠 밸류를 넷을 쳤다는 거예요. 프레젠 밸류를. 프레젠 밸류를 넷을 친 거예요. 근데 뭐다? 이거는 들어오는 거에 프레젠 밸류고 이거는 나가는 거에 프레젠 밸류. 그러니까 캐시 인프로 들어오는 곳에 프레젠 밸류에서 나가는 것에 프레젠 밸류를 차감한 것이 넷 프레젠 밸류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제대로 이해하면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애 이름을 줄 때 막 짓지 않듯이 무슨 상품명이나 어떤 대목을 쓸 때 그냥 막 짓는 게 아니에요. 그 함축적인 의미를 쓴다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면 공식을 알 수 있다 없다. 프레젠 밸류를 차감하는 건데 들어온 곳의 현재 가치에서 나가는 것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 넷 프레젠 밸류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다?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것이 이것이 넷 프레젠 밸류예요. 그런데 거기는 XP가 있나 없나? XP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MPV 그 밑에 PI, IRR은 전부 다 똑같이 현재 가치와 캐시플로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서로 결론이 다르게 날 때 어떤 방법을 정한다? MPV나 PI나 IRR 방법에서 서로 결론이 다르게 날 때는 상충할 때는 컨플릭트가 생겼을 때는 MPV 방법으로 결정해요. 왜냐? 그것이 기업의 부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 MPV는 보세요. 들어온 것의 현재 가치에서 나가는 것의 현재 가치를 차감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겠지. 금액이. 달러로 표시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것이 달러 되니까 0보다 크면은 이것은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겠지. 0보다 크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달러예요. 그런데 요걸 할 수 있겠죠. 이걸 들어오는 것에 인프로의 프레젠 밸류를 요걸 아웃플로의 프레젠 밸류 요거를 나누게 하는 거. 나누게 하면 이거 뭐로 나타날까? 요거는 퍼센티지로 나타나겠죠? 예? 퍼센티지. 그래서 요걸 갖다 뭐라 하면 PI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PI 지수. PI 지수는 요 넷 프레젠 밸류를 뭐다? 비율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식으로 나타내. 근데 이때는 MPV가 0보다 클 때는 채택했지만 이때는 어떤다? 요거는 1이에요. 1. 왜? 비율이니까 1보다 클 때 채택하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리젝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칸에 그 박스에 그런 것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가 IRR이에요. IRR은 요걸 잘 보시면 프레젠 밸류, 그러니까 나가는 것의 프레젠 밸류는 보통 뭐냐면 인베스트먼트거든요. 나가는 것의 프레젠 밸류를 뭐냐면 들어오는 거, 인프로의 캐시프로를 갖게 해주는 거, 1 플러스 R. 이 R을 갖다 뭐라 하냐면 이 R을 IRR이라고 해요. 뭐다? 나가는 것의 현재 가치와 들어온 것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해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IRR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IRR. 그럼 이거는 요 프레젠 밸류는 할인율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야 이걸 갖다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다? 사후로 결정되진 거지. MPV에서는 할인율이 사전에 결정돼야지 그걸 갖고 할인하잖아요. 반면에 이 IR은 어떠다? 이거는 사후에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라고. 사후에. 그거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이 6가지예요. 6가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훌리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제가 아직 디테일한 걸 설명 안 한 거예요. 거의 뼈다귀만 설명한 거라고. 이 뼈다귀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릿속 쭉 들어오면 나머지는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뼈다귀를 꼭 지금 뒤에서 배우겠지만 설명하겠지만 그 77페이지에 박스 2개가 캐피탈 버지팅을 다 요약한 표라고. 아주 컴팩트하게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너무 시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적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어제 저희가 뭘 했냐면 이 화폐 시간 가치 또 이게 현금 흐름 구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애뉴얼 캐시 플로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공식.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인플로에서 마이너스 아웃플로우 곱하기 세후니까 1마스 T라면 세후가 된다고. 여기다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텍스 레이트를 적으면 이것이 디프시에이션에 대한 텍스 실드 이펙트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 텍스가 제로라면 이거 있을까 없을까? 텍스율을 무시한다면 텍스가 제로라면 이거는 없어지겠지. 예? 그런 문제 설명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에서 이걸 주고 이걸 줄 수도 있지만 이 전체를 뭐라고 줄 수 있다? 넷 캐시플로우로 주면 이 자체가 넷 캐시플로우다. 그 다음에 이 아웃플로우가 비용인데 비용을 빼준 건데 비용이 줄었으면 이건 뭘 써야 된다? 플러스로 된다. 그런 거까지 설명했어요. 어제 그거 배웠다고. 자, 이거는 이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되지 않는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도출한 건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렸으니까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76페이지에 어제 보시면 2번까지 풀었고 제가 오늘 뭘 풀 거냐면 4번, 5번은 지금 이 애뉴얼 캐시플로우를 구해서 넷 프레젠트 밸류를 구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들 테니까 4번, 5번을 3분 안에 풀어보세요. 3분 안에. 지금 76페이지 4번, 5번을 풀고 있어요. 한 분을 드릴게요.
거기 현재 가치 개수는 다 줬죠? 문제에서. 자, 제가 풀어볼게요. 잠깐, 한번 우리 마스크 한 번씩 벗어봅시다. 마스크. 누군지를 한번 알아야 이거 간첩이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벗어보세요, 마스크.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아, 예. 이것만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자, 제가 설명할게요. 그럼 여기서 애니얼 캐시프로 공식 줬나요? 그럼 여기다 제가 그대로 갖다 대입해 볼게요. 나오나? 여러분. 여기서 캐시프로를 얼마 줬어요? 문제에서? 캐시프로는? 요거는 14만 준 걸로 됐죠? 넷이 없네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밖에. 예? 원래 정확하면 넷이 줘야 되지만 14만 줬죠? 세율이 몇 %예요? 30%. 그럼 1만에서 0.3 하면 됐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이 얼마 줬어요? 9만. 세율이 몇 %예요? 곱하기 0.3. 그러면 애니얼 캐시프로가 12만 5천이 나오더라. 이거 찾았어요. 여기까지. 못 찾을 분. 이건 찾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건 5년간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처음에 최초 시점에 투자한 것이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나갔어요? 인베스트먼트가 50만. 이거 마이너스죠.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워킹 캐피탈이 얼마 나갔냐면 많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애니얼 캐시프로가 얼마 나온다? 애니얼 캐시프로가 12만 5천 원이 12만 5천이 나왔어요. 이거는 매번 똑같은 게 나오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쓰면 되겠죠. 연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를 얼마 줬어요? 3.791 줬어요. 여기다가 3.79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도 말에 되면 이 투자한 것에 뭐가 남는다 했어요? 잔존 가치가 남는다 했잖아요. 잔존 가치가 얼마 남았다 했어요? 그래서 5만 남았죠. 여기 5만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운전 자본은 그대로 회수한다 그랬죠. 말이 없으면.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만이 또 들어오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컨셉이라고. 그러면 요게 나간 게 요거니까 들어온 곳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겠네. 들어온 곳의 현재 가치. 그럼 들어온 곳의 현재 가치는 12만 5천에 곱하기 현재 가치 개수가 연금 현재 가치가 3.791 플러스 6만에 곱하기 현재 가치가 얼마냐? 요거는 0.621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걸 차에서 보면 이것이 플러스면 채택하는 거고 마이너스 되면 리젝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 나오냐면 이것이 요걸 다 해서 요거를 빼면은 1135니까 이거는 0보다 크니까 억셉트가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숫자가 안 왔던 거. 혹시 이건 몰랐을 수 있지. 이거 많이 없었는데 말이 없어도 들어온 거예요. 이것만 제가 이숙시가 되지. 네, 운전자는 운전자분 현찰이거든. 예를 들면 현찰인데 그 현찰은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읽는다 그런 거예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서 어제 제가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릴 때 운전자분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어제 필기한 거에 보면 어제 필기해 보면 운전자분 그대로 들어온다고 돼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이 MPV에 대한 아주 잘 설명된 문제예요. 잘 설명된 문제라고. 캐시프로와 MPV에 대한 아주 좋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만 좀 바뀔 거겠지. 숫자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왜냐면 매번 들어온 것은 연금 현재가치 사용한다. 한 번 들어온 건 현재가치 계수 사용한다. 그러니까 계수도 다 활용하고 모든 것을 잘 활용하는 컨셉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넘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77페이지 다시 왔어요. 77페이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우의 표를 제가 설명했어요. 6가지 방법이 있고 X표로 한 것은 그것의 약점이다. 그 평가 방법의 약점이다. 그래서 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고 거기에 밑에 보면 NPV와 PR과 IRR은 현재에서는 서로 똑같은 것 같아도 이 세 가지 방법은 서로 충돌할 경우가 생기거든. 결론이 충돌될 때면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 NPV 방법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에요. NPV 방법이 다른 것을 다 압도해요. 왜? 우리는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목표로 할 때는 NPV가 큰 것이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위의 모델 개요는 그 모델의 공식이 어떻고 어떤 것을 이용하고 어떤 걸 이용하지 않는가 장단점을 살펴봤다면 두 번째, 그러면 이걸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거기 두 번째 반과는 뭐냐면 인디펜던트 프로젝트와 뮤추럴리 익스클루시브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독립적 투자 아니고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아니에요. 그 1번에 보시면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적 투자는 한 프로젝트의 선택이 다른 프로젝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리고 뮤추럴리 익스클루시브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데 여러 프로젝트 가운데 뭐예요? 거기 키워드가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 좋은 게 많다고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예를 들을까 하다가 지금 약간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팍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 뮤추럴리 익스클루시브는 이거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프로젝트는 일부 다처제야. 이게 연애하는 거야, 연애. 그리고 뮤추럴 익스클루시브는 결혼하는 거야. 결혼은 아무리 좋은 이성이 있더라도 누구랑 저러다 한 명만 선택해야 돼.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연애할 때는 자기가 관심 있으면 약간 해서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뮤추럴 익스클루시브는 달리 얘기하면 돈이 제한돼 있어.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 근데 인디펜던트는 돈이 무한돼 있어. 그러니까 이익 나는 건 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 컨셉이 그대로 오죠. 그 컨셉 그대로 오죠. 그래서 그 컨셉을 갖고 있어. 그러면 3번의 디시전 룰. 억셉트 할 거냐 리젝트 할 거냐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ARR은 당연히 인디펜던트 프로젝트는 목표 수익률보다 높은 건 다 하면 이익이겠지.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프로젝트가 다 11, 12, 13, 14면 다 해도 되겠지. 왜? 돈이 무한대 있으니까. 그런데 뮤추럴 익스클루시브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10%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하나만 할 수 있겠지. 하나만 해야 되니까. 이해 오죠? 자, 그 다음에 PB는 회수 기간이야. 회수 기간은 투자한 걸 회수 기간이 빠른 게 좋을까? 늦은 게 좋을까? 빠른 게 좋죠. 그러니까 목표 회수 기간이 3년이면 3년 안에 회수하는 건 다 하면 되겠지. 인디펜던트면. 그런데 뮤추럴 익스클루시브는 목표 기간이 3년이면 3년에서 가장 짧게 회수하는 거, 빨리 회수하는 거, 그걸 선택해야 돼.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세 번째, DPB, 디스카운트 페이백도 페이백과 같아요.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NPV는 거기 형광펜. NPV는 0보다 클 때 하는 거야. 0보다 큰 거는 무조건 회사한테 돈이 되니까, 이득이 되니까 돈이 무한대 있으면 다 하면 되겠지. 문어발식으로. 그런데 상호 배타기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NPV가 largest. 가장 큰 거 하나만 해야 되겠지. highest. largest, highes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PI는 형광펜. PI는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건 다 하면 되지.
독립적이면. 근데 상호 배타적이면 PI가 가장 큰 걸 하나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만. 그 다음에 IRR은 목표 수익률보다 IRR 수익률이 큰 거는 다 하면 되겠지. 반면에 상호 뮤추럴이면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러프하게 머릿속에 들어가면, 결론부터 들어가면 이런 거 있어요. 자,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에 8번의 방가를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거기 MPV, IRR, PI인데 상호 독립적인 투자는, 인디펜 투자는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 보세요. MPV가 0보다 크다는 말은 IRR이 목표 수익률보다 크다는 거고 PI가 1보다 커요. 반면에 MPV가 0보다 작으면 IRR이 내부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작고 PI는 1보다 작아. 결론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까지는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상호 컴플리트가 되는 거 그때가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가 77페이지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77페이지 그러니까 박스 두 개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 7장을 다 요약한 그런 표예요. 질문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선수가 뭐냐면 ARR이에요. 어카운팅 레이트 오브 리턴. 어카운팅 레이트 오브 리턴이니까 이거는 회계적 이윤법이에요. 그 의의를 보면 그 박스에 뭐라고 됐어요? 에버리지 인베스트먼트 분의 넷인컴 이렇게 됐잖아요. 에버리지 인베스트먼트 분의 넷인컴.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ARR은 넷인컴을 인베스트먼트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이 비율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매칭이에요. 매칭. 이 위에 분자와 분모가 매칭이 된다고. 매칭돼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넷인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걸친 넷인컴이라고. 그런데 이 인베스트먼트는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 1월 1일 게 없잖아. 1월 1일 건 어떻게 하다? 1월 1일 건 전년도 말이 금년도 1월 1일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1월 1일 걸 갖다 넣어주고 더해서 둘로 나눠주는 걸 갖다 에버리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전년도 걸 안 줬다. 전년도 걸 안 줬으면 당년도 말 것만 쓸 수밖에 없지. 전년도 걸 주면은 전년도 말과 금년도 말을 더해서 둘로 나눠줘서 우회를 매칭시켜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비율 분석에서는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에버리지가 뭐라는 말을 써야 되겠지. 에버리지 뭐예요? 기초 투자액 플러스 기말 투자액 나누기 2를 한 것이 그 에버리지라는 컨셉이에요. 왜 그러냐? 위에 분자의 손익계산서 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넷인컴과 매칭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간혹 이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오겠지만 넷인컴을 줄까요? 뭘 줄까? 넷인컴 대신에 캐시플로우와 뭘 주냐면 디프리시에이션을 주면 이걸 갖다 넷인컴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우리 1페이지 맨 밑에 저기에서 배웠잖아 우리. 넷인컴을 바로 주면 심심하니까 캐시플로우고 디프리시에이션을 주면 넷인컴을 구할 수 있다 없다? 네?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간 지운 거는 3쿠션 친다고. 어려운 거는 그냥 숫자를 주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7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장점보다도 뭐에 더 관심을 가져라? 위크니스에 더 관심을 갖고 보세요. 자, 스트렝스는 뭐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여러분 비율 분석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이 IRR은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는 ROA랑 비슷하거든. ROA랑. 여러분 뒤에서 배울 텐데 ROA를 배울 텐데 ROA 우리 뛰어넘어서 그런데 ROA 한번 보자고요. 어디 있냐면 우리 24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
ROA라고 나와 있어요. ROA. ROA가 뭐분의 뭔가요? 거기 SF분의 넷인컴 돼 있나요? SF분의 넷인컴? 그 SF 대신에 이게 인베스먼트만 들어간 거라고. ROA. SF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인베스먼트. 투자 수익인가 투자. 총자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식이 거의 큰 게 없다고. 항목이. 원리는 똑같아. 그러면 이것도 그때 가서 배웠지만 ROA가 연상된다. AR이 연상된다면 항상 뭐에 비유를 해서 앞에 나오는 게 분자, 뒤에 나오는 게 분모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리턴이 넷인컴이거든. 여기 A가 에셋이거든. 근데 뭐다 이거 AR에서는 에셋 대신에 여기 투자니까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다시 78페이지. 그래서 스트렝스에 보면 첫 번째가 이해하기 쉽고 자료가 편해요. 78페이지 보면. 두 번째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의 가치와 거의 일치한다고. 여기 넷인컴, 인베스트먼트 다 거기서 갖고 온 거니까. 세 번째, 전체 기간의 수익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까 우리 박스에서 77배 박스에서 전체 기간을 한다고 동그라미 쳐놨었죠. 동그라미 쳐놨어. 그게 장점이래요. 거기 장단점 거기와 일치돼요. 거의 비교해 보면. 약점은 뭐냐? 이거는 첫 번째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익에 영향을 받아. 정해법을 하는지 정의법인지. 그거를 감가상각법을 치우는 방법이 뭐다? 캐시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감가상각에 따른 처리에 따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요. 자,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현금 흐름을 사용하지 않아. 왜? 회계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약점은 뭐냐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이 약점의 세 개는 앞에 그 77페이지 박스의 X표랑 서로 매칭해 보세요. 매칭하고 거의 맞나요? 이 약점이 앞에 X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77페이지 X표로. 회계적 이율법에. 약점이 이해가죠?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비율 분석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 근데 왜냐면 다른 방법과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방법에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왜? 좋은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나쁜 것을 설명해야지 좋은 것이 나와요. 네? 그 옛날에 저기 보면 옛날에 미팅 할 때 같아 보면 여자친구가 소개시켜주면 좀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건가?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퀘스천 1번 보시면 한번 풀어보세요. 여섯 개 방법은 모두 현금 흐름을 사용했는데 현금 흐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 77페이지 보시면. 답을 찾았을까요? 자, 그 박스의 위력을 나타내죠. 박스의 위력이 나와. 자,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카운팅 레이트 오브 리턴이다. 자, 2번 풀어보실래요? 2번에 영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 세 번째 줄에 뉴머러레이터가 뭐예요? 분자. 이거 분자가 모르면 뭐가 쓰는 거 보죠. 회계적 이율법에 분자해서 사용되는 건 뭐냐 그런 거예요. 이건 그 단어만 하면 관계없죠. 회계적 이율법 공식이 뭐예요? 뭐분의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분의 넷인컴이잖아요. 그럼 분자는 뭘 갖다 쓴다? 넷인컴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넷인컴이 얼마냐 그런 거잖아. 넷인컴이 얼마냐 그런 거잖아. 이거 뭐 껌값이 아니에요? 껌값? 넷인컴이 얼마예요? 4만. 그러니까 막 문제가 어려운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쓸데없는 말을 갖다 넣어준다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읽으면 번역하는데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4만. 자, 3번. 어카운팅 레이트 오브 리턴을 사용할 때 고려되느냐
사용되느냐?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의 수익은 고려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77페이지 제가 그렇게 박스에 뭐라고 썼어요? 토탈 프로피터빌리티. 토탈 프로피터빌리티가 전체 기간의 수익을 고려한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 구할 때 감가상각 해서 하나요? 안 하나? 감가상각도 해야지 손익이 정확하게 계산되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답이 D번이 답이 되겠지. 요 정도 나와요. 가끔 뭐다? 가끔 아까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냐면 2번 같은 경우 문제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캐시프로는 5만이고 디프리시에이션은 만이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뉴머러레이터의 가능금이 얼마냐? 그럼 얼마 차야 돼? 5만에서 만을 차감한 것이 넷인컴이니까 4만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래서 4만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된다? 캐시프로와 디프리시에이션을 주고 4만을 찾는 것을 줄 수 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메모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걸 한 적이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를 뭐예요? 그냥 어떨 때는 다 메모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들을 때는 다 얘기하지만 나중에 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ARR이에요. ARR은 뭐를 떠올려야 된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ROA가 떠올라야 돼. ROA가 떠오르고 뭐가 떠올라야 된다? 캐시프로에서 디프리시에이션 차감한 것이 넷인컴이라는 1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생각이 나야 돼. 1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이것이 ARR에. 그리고 ARR에서는 단점이 중요해.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77페이지 박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X표가 뭐가 있는지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출제 빈도는 낮아요. 왜냐면 이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페이백의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이 의의를 보면 뭐라고 됐어요? The payback period of investment is time expected to recover.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The initial investment amount, 최초의 투자 금액을 recover라는 것이 회수인데 다른 말로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리쿠프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저기 뭐지? 저 스마트폰으로 리쿠프 뭐라고 되어 있나? 이것도 이런 단어를 또 쓰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초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이걸 갖다가 페이백 피어리어드라고 해요. 그럼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왜? 기간이 길면 투자한 기간이 길은데 회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뭐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새로운 상품 할 때 최초 투자 금액이 20조인데 이게 20조가 10년에 회수하면 그 사이 유행이 변경될지 유행이 변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리 회수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개발할 때 정주영 회장은 제가 보기엔 뛰어난 분이고 예를 들면 현재 가치 이런 건 모르겠지. 그런 거 개념 몰라. 그러나 직관이 뛰어난 분이니까 이렇겠지. 이 금강산 사업을 하는데 1조를 투자하면 요거 3년이면 퇴수하겠다. 이렇게 딱 머리가 섰으니까 한 거예요. 그럴 때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리스크가 큰 거지. 정권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수기간법이 요즘 뭐다? 투자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투자 기간이 10년인데 10년 안에 회수가 같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 회수 기간은 객관적일까 자의적일까? 목표 회수 기간은 자의적이지. 누가 딱 3년이 된다. 금강산 하는 것 3년이 된다. 이런 건 없겠지. 근데 어떤 사업가적인 기준으로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목표 회수 기간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업가가 결정하는 거지. 대략. 자, 그래서 하는데 거기 회수기간 산정에 거기 A번에 형광펜 2분 캐시프로. 2분 캐시프로는 매년의 현금 흐름이 동일한 경우에 회수기간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그런 거예요.
매번의 회수기간. 자, 매년에 애뉴얼 캐시플로우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보세요. 애뉴얼 캐시플로우가 매년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2천이에요. 인베스트먼트가 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년 만에 회수할까? 1년에 2천씩 들어와, 돈이. 그럼 투자한 거는 만을 투자했어. 몇 년 만에 회수할까? 5년이잖아, 5년. 뭐 산수잖아, 산수.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것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거기 공식에 페이백 피어리드는 인베스트먼트를 뭐로 한다? 애니얼 캐시플로우로 나눠주면 이것이 그냥 기간이에요. 이것이 회수 기간이라고. 회수 기간. 회수 기간.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잘 보세요. 여기서 애니얼 캐시플로우는 뭐를 보느냐? 애니얼 캐시플로우는 페이백 피어리드분의 인베스트먼트를 하면 이게 나오겠지. 또 애니얼 캐시플로우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우리 I-O 곱하기 1-T 플러스 D 곱하기 T 이렇게 나왔겠지. 예?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뭐라? 요거를 암기해놔라. 새로운 공식이 나온 게 아니고 계속 덧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찰 수 있다 없다.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고 이거 주면 이걸 찰 수 있다 없다. 3쿠션 치면 살 수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좀 약간 어렵지. 연결시켜서 공식을 연결시켜서 하면 그것이 지금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거예요. 페이백 피어리어드. 두 번째 보시면 여기서 도출된 게 파생된 게 1번이라면 두 번째 뭐냐면 이걸 어떨까요? I분의 ACF 요걸 갖다가 역수를 취한 거야. 서로 뒤집은 거라고. 역수를 취한 거지. 역수 취하면 이게 뭘까? 역수 취하면 이것이 대략 수익률로 갔잖아요. 투자를 만을 했는데 매년 2천씩 들어오니까 20% 수익 나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백 피어리드분의 1은 수익률과 같은 컨셉이란 말이에요. 5년이면 5분의 1은 20%니까 20%가 대략 수익률과 같은 컨셉이에요. 그것이 지금 박스 두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페이백 피어리드의 역수는 즉 PB분의 1은 그 수익률을 나타낸다. 대략적인. 그럼 이거 써줄까요? 대략적인 수익률을 나타낸다. 컨셉이 와 닿나요? 와요? 오늘 어제 힘들어서 늦게 오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힘들죠. 그래도 이겨내야 돼.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네? 희망을 갖고. 자,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박스도 여러분도 잘 음미해서 아셔야 돼. 자, 그러면 그 이그젠플을 보시면 한번 이그젠플 한번 풀어보실래요? 최초 투자액이 16,000. 애니얼 캐시플로우가 4,100. 그럼 페이백 피어리드 구하는 거잖아요. 그 감가상각 방법 고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감가상각 고를 필요가 없지. 왜 캐시플로우로 하는데 감가상각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넷인컴 할 때는 사용되지만. 그럼 얼마 나오나요? 4,100분의 16,000이니까 3.9년. 특별하게 어려운 거 있을까요?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건 별로 심심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답을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번의 형광펜, uneven cash flow. uneven cash flow는 현금 흐름이 불규칙한 거예요. 들쑥날쑥할 때는 뭔가 그 옆에서 이건 주먹 9구식. 주먹 9구식 방법. 손가락 이용할 것. 예, 손가락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가락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밑에 박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풀게. 그 예제를 제가 갖고 푸는데 뭐냐면 지금 이런 형상이에요. 최초에 투자한 것이 100을 투자했어. 100을 투자했다고. 100을 투자했는데 첫 해 들어오는 것이 10이 들어오고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이 얼마냐면 50이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오는 것이 80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겠어. 이런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1년 뒤에 다 회수했나요? 회수 못했지. 얼마가 안 됐어요? 아직 90이 모자라. 그죠? 2년 뒤에 갔더니 회수가 됐나요? 100이? 안 돼요. 여전히 얼마가 모자라요? 마이너스 40이 모자라요. 됐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걸린 기간이 뭐예요? 60을 회수할 때 걸린 기간이 2년이라고. 2년. 그러면 바로 못 회수한 기간이 2년인데 플러스 회수 못한 금액이 얼마예요? 60이니까 아직 40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80. 그럼 이게 몇 년일까요? 2년 6개월이 되겠지. 2.5년에서 2년 6개월 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거를 미국 책에 보면 설명이 너무 나눠. 공식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제가 안 쓰고 주목공식. 첫 번째 못했으면 두 번째. 가장 근접하게 못회수한 기간 플러스 밑에 분모보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캐시프로분에 미회수액을 갖다 넣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회수 기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언제? uneven일 때. 예? 그러니까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쓰겠지. 이걸 어떻게 쓰냐면 가장 근접 회수 년도 플러스 차기 캐시프로 그 다음에 미회수 캐시프로 하게 되면 이것이 페이백 기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 써드리면. 혹시 영어책 배운 분들은 저거 보면 저거 공식이 한 절반 페이지야. 워낙 길게 써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의미만 알면 돼요. 저 공식을 뭐 써라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그젠플이 그런 거예요. 100억 불을 투자했는데 그냥 단위로 100만 불 단위로 100을 투자했는데 첫 번째 10, 두 번째 50, 세 번째 80이 들어왔을 때는 얼마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에 현금 흐름은 연간 2분역에 스루아웃 2분이 이렇게 쭉 발생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공식 쓴다고. 근데 만약에 if 캐시프로가 기말에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몇 년일까? 기말에 발생하면 3년이 돼. 왜 그러냐 보세요. 1년째 도달했어야 하는데 이때는 12때 발생한다고. 아직 90 남았지. 이때 몇이 남았어요? 마이너스 40이 남았지. 근데 이때는 이때 돈이 들어오니까 3년 말에 들어오니까 이때는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기중에 꾸준하게 발생하는 거랑 연도 말에 발생하는 거랑 회수 기간이 차이가 있어. 연도 말에 발생하면 당연히 연도 말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현금 흐름이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거라가 현금 흐름이 연도 말에 한 번에 일시에 발생하는 거과는 회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해. 지금 뭐 별나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별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기중에 골고루 이렇게 꾸준히 발생한 거라 연도 말에 한 번에 완샷으로 발생한 거랑은 회수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넘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80페이지 보시면 70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79페이지 보면 스트렝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페이백 피어리드 스트렝스 뭐다? 앞에 77페이지 동글뱅이 쳐준 게 뭐가 있었어요? 현금으로만 했었죠. 타임밸류만 하지 않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장점에 이거는 캘큘레이트 계산하기 쉬워요. 금방 계산했잖아요, 여러분들. 만 투자인데 연간 2,000원이면 5년만 상각부터 회수하는 걸 금방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다? 거기 언더스탠드. 정재훈 회장 같은 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빨라요. 그래 투자했는데 바로 2년 만에 회수해? 그거 괜찮구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정도는 됐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거기 형광펜.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리퀴디티 또는 유행 정도 이런 거를 다 고려해. 왜? 이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유행이 변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하는 거예요. 회수 기간 내에. 그래서 두 번째는 형광펜 칠해놓았어요. 리스크와 리퀴디티를 왜? 돈이 빨리 회수하면 할수록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니까 3년 만에 돈이 들어오는 거고 어떤 건 10년 들어오면 10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 그걸 리퀴디티라는 거예요. 돈이 풍부한 거를 갖다 리퀴디티가 풍부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단점, 그 다음 페이지 단점을 잘 보시라고. 거기 첫 번째 동글뱅이와 두 번째 동글뱅이를 엮어서 같이 보는 건데 캐시프로가 페이백 피어리드가 지난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체 기간에 수익을 고려하지 않아.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 A를 보세요. 프로젝트 A와 프로젝트 B가 있는데 둘 다 6천을 투자한 거야. 그런데 캐시프로 보면 B는 1년에 3천, 2년에 3천만 들어와. 그러면 회수기간은 2년이죠. 2년이라고. 굉장히 좋은 애 갖고 2를 선택하겠지. 회수기간법을 적용한다면. 근데 A는 몇 년 걸려요? A는 2,2만인데 3년이 걸려.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을 적용한다면 프로젝트 B가 결정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 A는 극단적으로 4년도에 2만이 들어와. 이건 문제를 위한 거지만. 그러면 여러분 투자한다면 어디다 투자하겠어? A번. 근데 A번에 투자했는데 전체 기간에 그 현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회수 기간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뭘 한다? B를 선택하는 오류가 판단하겠지. 이것이 동글뱅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하는 예예요. 전 이걸 보면서 꼭 모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 4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 거면 미국은 패자 부활전이 있고 우리나라는 패자 부활전이 없어. 우리나라는 19살 때 서울대 법대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관해들까지 서울대 법대 갖고 우려먹고 살아. 예? 그러니까 그때 들어온 다음에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다? 그걸 꼭 저는 페이백 볼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대학교 들어갈 때가 중요한 거야. 나와서 사회 나와서 훨씬 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야간 대학 나온 걸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는. 참 잘못된 세상이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기억납니까? 이것이 77페이지에는 토탈 프라피터빌리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걸 갖다 예를 들어준 거라고. 상세하게. 올라갔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그노어 타임 밸류 머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 자, 그 예를 갖고 왔는데 프로젝트 C와 프로젝트 D가 있어요. 자, 6천씩 투자했는데 둘 다 회수 기간이 3년이라고 동일하게 봤어.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투자할까? 저 같으면 D를 선택하는데 초이스를 D를 하는데 왜 그럴까? 빨리 회수하는 게 현재 가치를 보면 더 크겠지. 그렇지 않아요? 빨리 회수하면 회수로서 그 현재 가치 개념이 더 커지잖아.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이거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만약 현재 가치를 고려 안 하면 이걸 둘 다 C와 D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지. 똑같지 않지. D가 좋지. D가 왜? 1년짜리 현재 가치라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이 한 거예요. 자, 이거의 지금 장단점과 77페이지의 박스에 있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같이 보라고요. 같이 보고, 예를 들면은, 서로 매칭 시켜 놓으라고. 이거 장단점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77 박스가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가겠지. 머릿속에 들어간다.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